안녕하세요. 끝장회계의 노선생입니다. 드디어 유튜브 채널 끝장회계의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제 개인 채널인데 이제 교육을 올리면서 이렇게 채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됐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요 채널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들, 회계 자격증 관련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많이 알려져야 다른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취준생들 혹은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채널 이용이 안 되니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채널은 1000명 돌파 기념으로 해서 제가 한번 컨텐츠를 짜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자격 시험들을 공부할 때 기출 문제만으로 공부를 한다라는 말 항상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전산회계와 전산세무를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격시험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우리가 전산회계 세무만 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는 여러 자격증들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바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네, 기출문제만으로 충분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유로는요, 출제자들도 기출문제만 봅니다. 요거는 이제 제 주위에 실제 출제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출제자들이 누가 들어가냐 하면 실제 대학 교수님들과 그리고 세무사 뭐 이 두 가지의 직업 이분들이 출제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시험을 내기 위해서 그 출제하는 장소로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자 정해진 파트별로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서로 그걸 크로스해서 교정이나 문제상에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무사나 교수님들은요, 엄청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주 업무가 자격시험 문제 출제가 아니라 자신의 하시는 일, 대학 교수님들은 연구, 강의, 세무사님들은 뭐 세무대리나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죠. 얼마나 바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내느냐? 기존의 기출문제를 최근 걸로 이렇게 다 받아서 그걸 검토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응용해서 시험 문제로 내죠. 물론 아시겠지만 시험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시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변형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서로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건데 우리가 굳이 기출문제를 안 볼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시험에는 중요한 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자격시험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공부하는 전산세무나 전산회계의 경우에는 회계나 세무에서 흔히 말하는 기본이 되는 내용들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전혀 쓰지 않는 완전 구석에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 시험 나오지 않는 건 공부하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실무에서도 볼 상황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있으면 그때그때 국세청이나 이런 데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알아내셔도 되고요.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옵니다,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게 일단 기출문제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문제를 보고 공부를 하고 이 자격시험을 따시면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내용들,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도 기출문제밖에 없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 나 기출문제만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불안해 하시지 마시라고요. 남들 틀리는 문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남들 틀리는 문제 틀리고 맞추는 문제만 잘 맞춰도 합격한다. 그럼 불합격자들은 왜 불합격하느냐?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틀리기 때문이다. 실수만 하지 마세요. 이 시험은 그렇게만 잘 실수만 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것도 뭐 비슷한 말인데 시험에 나오는 건 중요한 거고요. 나오지 않는 거는 상대적으로 뭐 중요도라든지 아니면 시험 문제로 만들기 힘든 사항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이 아무리 이론 시험이고 실무 시험이라고 해도 시험 문제를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그 작업은 이제 모든 걸 문제화 시키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공부하는 전산 세무나 회계는 정형화된 그 틀 내에서 내용만 조금씩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실 때 나왔던 것만 잘 공부하시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은 중요하다. 이 말을 왜 이렇게 적었냐면 기출문제가 아닌 구석에 있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마라. 이거 그냥 이 시간에 토익 단어나 하나 더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출문제만으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자격시험 공부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까?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이론서들 있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가볍게 이래도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들을 한번 가볍게 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넘기면서 바로 모르는 단어가 있더라도 이게 뭘지 하면서 너무 막 머리 쥐어 뜯으시지는 마시고요. 이제 모르겠는 단어 같은 거 체크만 조금씩 하시면서 책을 이렇게 보시는 방법을 뜻해요. 여러분 지금 자격시험 공부 방법이라고 보신 것처럼 전산세무나 회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격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고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부분만 본인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하십시오. 무조건 내 말이 맞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괜찮더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론서를 처음부터 끝 챕터까지 다 읽으셨다면 대충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 파악은 되시잖아요. 그죠? 자, 그 위치 파악만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돼요. 내가 뭔가를 이해를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최근 10회분 기출문제를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그 문제가 이론 내용 중에서 어디에 나왔는지를 찾아가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1회도 갈 때 위치 파악만 하면 된다 했던 게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치 파악하신 데 가셔서 그 1번에 보통 객관식이면 객관식 보기가 총 4개 정도 혹은 5개가 있겠죠? 그럼 각 보기가 그 이론서에 어느 부분에 있는 내용인지를 가셔서 그 부분을 줄 것인 다음에 옆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각 보기별로 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동그라미가 많이 쳐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동그라미가 전혀 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를 파악할 수 있냐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과 자주 안 나왔던 부분, 그 중요도를 파악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표시된 것만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그라미가 많이 나왔던 부분은 조금 힘을 줘서 보고 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가 거의 없었던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좀 가볍게 내용을 파악하는 그 위주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론서를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풀이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산회계를 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최근 10회분 문제를 인쇄를 다 합니다. 한 회분씩 이렇게 A4용지에다 인쇄를 하시고요. 문제지를. 자, 그리고 한 회분씩 50분
50분을 잡고 풉니다. 이 50분이란 말은요, 전산회계는 60분 시험입니다. 그래서 10분을 일단 빼고 50분 동안 타이트하게 시험을 치라는 거죠. 이렇게 훈련하시면 나중에 60분이라는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산세무의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90분이기 때문에 80분을 잡고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틀린 부분은 이제 표시해 놓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점수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전산회계 뿐만 아니라 토익 시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실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제 최근 기출문제에 회차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감독관 번호를 이렇게 넣고, 자, 실제로 시험을 딱 치시면 이제 채점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럼 채점에다가 여기 1번은 몇 점, 실무 1번은 답, 총 몇 점, 실무 2번 몇 점 해서 여기다가 총점을 이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점수표를 만든 다음에 시험을 한 회 한 회 칠 때마다 그 점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파트가 이렇게 부족한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지. 아, 요거는 조금 잘하고 있다. 여기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전산회계 점수표를 만들듯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고, 점수표를 만드시면 좋겠고,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여기 보세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6 뭐 이런 식으로 7까지 하시면 파트별로 점수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매회 모의고사를 칠 거잖아요. 막판에 모의고사 치고, 그러면은 내가 어느 파트에서 부족한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파트마다 부족한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외우시면 되는 것이고,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꿀팁으로 이런 모의고사들을 풀 때 그냥 풀지 말고 표를 하나 한글 파일로 이렇게 자기가 표를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신의 점수에 변동되는 부분을 꼭 파악을 좀 하십시오. 공부할 때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 잘 쓰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취업했을 때도 오피스 때문에 고생하지 않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기출문제만으로 충분한 이유와 그리고 자격시험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더 잘 부탁드리고 많은 곳에 소개를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뭐 항상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꿀팁 동영상 클립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